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전문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먼저 이번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휘조 청장님은 요새 가을이다 보니까 행사가 많으십니다. 오늘 오시겠다고 금요일까지 약속을 하셨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오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먼저 동구문화원 송수원 부원장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동구문화원 인문학 포럼 고문이신 공영훈님 모셨습니다. 남대전 장례식장 금영구 회장님 모셨습니다. 대전 동구 행정국장을 역임하셨고 한남대 경민교수이신 박노승님 모셨습니다. 아까 모셨습니다. 대전시 아파트연합회 초대 회장이신 이재현 회장님 모셨습니다. 은호송 7단지 박성우 회장님 모셨습니다. 김혜영 전통문화연구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호송 7단지 박동규 수장님 모셨습니다. 대청 신앙송협의회 교수 이경숙님 모셨습니다. 대청 신앙송협의회 회장님 나영의 회장님 모셨습니다. 가람문학회 회장이신 박봉준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동구문화원 양동길 원장님 모셨습니다. 시인이시고 문학박사이시며 동구문화원 인문학포럼 대표이신 이혜경님 모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우리를 스스로를 위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원장님하고 대표님 인사말을 빼놔가지고 저희가 강연인데 사실 원장 인사, 회장 인사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지난달에 할 때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사실은 안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로 공사 담당하실 텐데 강의를 흔쾌하게 허락해 주신 우리 한기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에 예술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도대체 이게 예술이 뭐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술은 아름다움을 찾고 그 아름다움을 가꾸고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 없이 사는 경우는 없겠죠. 누구나 다 생각을 하지만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한다고 할까? 이런 분들이 저는 성직자들, 그 다음은 예술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회 그룹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요즘에는 예술가들이 상상이 오늘날과 같은 문명, 문화를 만들어냈죠. 근데 그 상상력의 발로 또 그 시작, 또 그 끝맺음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많이 바뀌어서 그동안 21세까지 오면서 예술의 상상력이
이제 상상력을 실현시키기 위한 과학, 기술 이런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대 사회는 상상하면 이루어지는 사회라고 합니다. 좋은 상상들을 많이 하셔서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3년 전부터 이렇게 강연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강사님들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하시죠. 근데 오늘 강연을 하시는 한기원 교수님은 엄청나게 꼼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하시는데 미리 답 사와서 장소 쳐다보고 조사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처음 뵀습니다. 두 차례에 오셔가지고 아마 여기를 보시면서 어떻게 강의를 할까 이렇게 구상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가지고 계신 이 유인물을 직접 제작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문화원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하는 걸 너무나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한데요. 또 이렇게 준비해 오시는 것도 제가 처음 뵀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 중에도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놀라운 또 상상력을 제공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대하면서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인문학 포럼 대표 이경 대표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문학 포럼 대표 이혜경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좀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공간을 10월 11월 달 그 공사가 있어서 인문학 특강은 올해로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네 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인문학의 뿌리가 더욱 단단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이고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데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신 여러분들이 계세요. 우리 제가 존경하는 금영구 회장님, 그리고 또 우리 공영훈 회장님, 박노순 교수님, 박봉주 회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은혜에 저 깊은 감동 끝까지 안고 가겠습니다. 인문학 특강은 문화원이 문화예술의 그 어떤 허브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인문학 특강은 계속 이어져야 되고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순간도 자연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몸이 늙어가고 있고 많은 흐름이 있지요. 오늘 행복 그리고 장수 비결 많이 배우시고 여러분 행복한 시간, 보람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술적 감성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위로와 행복 그리고 장수 비결이라는 주제로 한기원 교수님의 특별 강연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 강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하신 한기원 교수님은 미국 엘라바마주 데프니에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충남대학교와 한남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교육타임즈 뉴스 핫피플 논설위원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번 동부문화원 인문학 특강은 예술적 감성에 대한 특별 강연을 듣고자 모시게 되었습니다. 왕성한 활동으로 인문학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한기원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기원입니다. 제가 동부문화원에 강의를 하면서 과연 어떤 분들이 오실까 챗GPT한테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동부문화원 인문학 강의 수강생들에게 어떤 모습입니까? 전 동부문화원에서 진행되는 인문학 강의 수강생들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연령대 대체로 50에서 70대 이상의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평소 책이나 문화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이 주로 참여합니다. 2. 분위기 강의를 경청하며 노트 필기를 하거나 중요한 부분은 직접 표시해두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강사에게 질문하거나 서로 의견을 나누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자세와 태도 대부분 차분히 앉아서 집중하는 모습이며 발표나 토론 시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언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 하죠. 제가
양 원장님하고 다음에 포럼 대표 이혜경 박사님 그리고 진행을 보신 송 이사님이 지금 오늘 강의할 내용을 전부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은 각 커트마다 그냥 느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개보다 행복한가요? 행복합니다. 행복하시다는 분 누구시죠? 제가 좀 이따 선물 드릴게요. 바로 요 책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한 27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살면서 그동안 저한테 꾸짖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한 자리에서 다 읽었습니다. 내용은 뭐냐?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상한 여성은 강아지 안고 다니는 여성.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상한 남자는 담배 안 피는 남성. 왜 그럴까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도 안고 다니고 다음에 담배도 안 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요런 내용입니다. 밤 늦게 들어와도 기다려줘서 고마워. 울고 있을 때 지켜봐줘서 고마워. 짜증을 내도 용서해줘서 고마워. 내가 보살펴준다고 생각했는데 너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네. 이번 가족여행은 꼭 함께 가자. 우리 노을이 잘 부탁합니다.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저하고 하는 역할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밥을 다 주고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기청소도 해주고 한 달에 한 번씩 발톱도 깎아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도 시켜주고 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꼭 병원에 예방접종하러 다닙니다. 제가 거의 다 케어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 나갔다 이렇게 딱 들어와서 저희 아내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만 하느냐? 그냥 꼭 안아주기만 해요.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데 거실에서 똑같이 같이 앉아 있어서 애들아 이리 와 하면은 누구한테 갈까요? 에? 사모님 왜 그렇죠? 아이고, 아까 여기에서도 GPT에서도 얘기했듯이 역시 수준 높으시네. 제가 울산에 한번 이 비슷한 강의를 하는데 그거 아내한테 간다고 하니까 그 수강아지 아니에요? 둘 다 암강아지거든요. 둘 다 암강아지. 근데 왜 그럴까? 제가 실제 요것은 이론적으로도 한번 찾아봤어요. 왜 그럴까? 한번 이론적인 거를 미국에 있는 할로 박사라는 사람은 이 감성하고 애착하고 그걸 원숭이한테 실험을 했어요.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렇게 안아주고요. 저희 두 마리 키우는데 이렇습니다. 둘 다 저희 아내한테 갑니다. 근데 왜 그런가? 실제 이론적인 걸 보니까 이렇습니다. 접촉이 연구의 아버지로 불리는 할로우 박사는 접촉이 중요한 애착 형성 요인임을 증명했다. 할로우는 몇 가지 독창적인 실험을 했고 아기 원숭이에게 자기 양념어를 스스로 택하게 했다. 하나는 먹이를 주는 철사로 된 원숭이, 다른 하나는 먹이를 주지 않는 천으로 된 원숭이였다. 이 천 조각은 먹이는 주지 않지만 편안함과 사랑을 준다. 이 새끼 원숭이는 일단 우유를 먹기 위해 철사 원숭이에게 달려간다. 하지만 젖을 먹고 나자 재빨리 천 원숭이에게로 옮겨갔다. 그리고 18시간 동안 여기에만 계속 붙어있다.
새끼 원숭이는 음식물보다는 부드러운 접촉과 보살핌을 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서운 상황에서는 새끼 원숭이는 어디로 간다? 저 원숭이에게 달려. 사람도 마찬가지다. 무섭.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 장면을 봤나 모르겠네요. 실제 아무리 밥을 주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정말 애착이 가고 감성적으로 따르는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성에 대해서 과연 어떤가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쭉 흐름도는 아이스 브레이킹 사전에 조금 하고요. 인생에 희망을 주는 낭송시, 바라볼 수 있는 영상,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음악, 명시, 명화 이런 걸 해서 감성적으로 어떤 쭉 생각을 해서 위로를 받고 행복, 그리고 아프지 않고 장수하는 비결에 대해서 쭉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냐, 제가 이걸 왜 자세히 설명하느냐면요, 쭉 하다 보면 저 사람 지금 무슨 얘기하는가 하는 걸 미리 돕기 위해서, 실제 오늘 그 강의 목표는요, 예술적 감성 생활에서 위로받고 행복하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강생에 대한 어떤 그 보상이라고 봐요. 그것은 그냥 느낀 대로 화면 그냥 그대로 제가 설명도 거의 안 할 겁니다. 그냥 느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보다 나열식으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뭐 이렇게 맞춰주신 분 제가 뭘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중간중간에 드리는 거는 이런 기회를 드립니다. 치매 예방할 수 있는 책자 2권을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치매 예방하는 책자가 있고요.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한 달에 700만 원씩 20년간 받을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요거를 지금 한중간에 제가 10장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전라북도 연수원에 가서 했는데 저 100만 원 됐어요 하고 연락 받은 사람도 있어요. 앞으로 10일 이후 25일에 꼭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드리고요. 그럼 미리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감성은 이론이 아니라 공감하는 삶입니다. 어떤 이론적인 거 이런 것을 절대로 이론적인 거 이런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삶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순다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실제 이 감성에 대한 학문적 근거를 제가 2014년부터 계속 연구를 했는데 이건 주요 논문 4가지고요. 그대로 한번 드린 교재 한 10쪽을 한번 볼까요? 교재 10쪽. 교재 10쪽을 보면요, 과연 감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쭉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감정과 감성이 어떻게 다르냐? 감정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감성은 마음의 의미, 이런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사례로는 감정은 뭐 패배감, 열등감 이런 것이 있는 반면에 감성은 대인관계 또는 역량, 감수성 뭐 그런 것을, 그 밑에 볼드에서 밑줄 친 거 한번 읽어볼게요. 눈물의 무게는 측정할 수 있어도 눈물에 담긴 슬픔의 무게는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알아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그냥 오늘 또 느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냥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실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강의 전 키워드 수강 요령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제시된 문자를 한 번에 해서 제가 기대하는 사자성어 3가지를 찾아보세요. 물론 선물이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되어 있고요. 3가지인데요. 제가 좀 손을 들어서 하시면 제가 얼른 드리기에 편습니다. 네. 어느 분이 손을 들어야 제가 드리는데, 예. 요거를 하나 드릴까요? 치매 정도는 아직 걱정 안 하실 정도 될까? 어쨌든 드리겠습니다. 열린 마음, 맞추셨습니다. 다음에 생각을 공유하고 실제 적용한다. 감성적 일상생활을 한다. 그냥 느낀 대로만 하시면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이고요. 다음에 강의를 이렇게 받으시기 전에 스님들의 그 어떤 뭐라고 하나요? 마음 상태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측정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동물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마리씩 버려야 합니다. 무엇부터 버려야 된다? 말, 사자, 원숭이, 양, 소. 다 결정하셨어요? 말,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 사자, 명예를 버리는 거. 원숭이, 배우자를 버리는 거. 양, 자식을 버리는 거. 소, 일, 돈을 버리는 거. 심리학자 컬이라는 사람이 실험한 결과입니다. 다음 2번째는 태어난다면 어떠한 동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새, 뱀, 나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새. 지금 어디로 멀리 떠나고 싶다. 뱀. 성적 욕구에 불만 있는 사람. 사자. 지배 욕구가 반한 사람. 개. 하루 종일 집에서 잠시고 싶다. 사슴. 미에 대한 동경. 우악에서 말. 아까 말이라고 금방 하신 우승에서 찬사를 받고 싶다. 나비. 바람 피우고 싶다. 아까 원숭이도 하고 요번 나비도 한 분 있으세요 혹시? 원숭이는 뭐 배우자를 버린다고 했는데. 다음에 평상시 좋아하는 색. 무슨 색? 기타 색깔 좋아. 붉은색. 감정 기복이 심하고 현실. 꼼꼼하고 성실하며 둔감한 타입. 청색. 정신적인 내향성. 오렌지. 바람기가 많고 검은색. 양면성 지니고 있다. 기타. 그냥 무생치다. 혹시 원숭이, 나비, 오렌지 3가지 다 좋아하는 분 있으세요? 이것 좀 하나 드리려고. 네. 굉장히 부러워서 그래요. 자, 제가 가위를 낼 겁니다. 저 게임 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하면 스님들이 생각하다가 내세요. 자, 준비됐어요? 네. 자, 준비. 가위바위보. 고맙습니다. 내리세요. 그럼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어떤 성격인가. 가위 낸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바보. 제가 바위 낸다 했는데 그러나 배려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바위 낸 분 똑같이 바위 냈죠. 무개념. 그런데 모범적인 사람이다. 다음에 보를 낸 분은 승부사. 그러나 긍정적이다. 시의 고은 작가의 비로소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시를 썼더군요.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보았다. 노를 놓쳐버렸다. 노를 놓쳐버렸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한민복 작가의 섬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감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울타리를 둘렀다. 울타리가 가장 낫다. 물울타리를 둘렀다. 울타리가 가장 낫다. 울타리가 모두 길이다. 우리들은 울타리를 모든 길로 여기는 역설적인 생각으로 폐쇄된 내부를 긍정적인 감성적 소통의 공간으로 인식을 전환해서 생활하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따라서 노를 줬다 노를 놓쳐버리는 경우
대비하여 미래를 위하여 자기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다. 요 밑에 있는 건 제 말이에요. 이 섬이라는 시를 보고 미래를 위하여 자기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다. 자, 사전 퀴즈 하겠습니다. 현재와 미래사에 대비할 삶은 타인이 실행한 것을 모방하면 되므로 나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 감성적인 생활의 미래를 위하여 자기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다. OX. 필요 없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1번인가요? 2번인가요? 2번이요? 1번? 2번 맞습니다. 저기 스톤골 문학회 한부성 회장님도 오셨네요. 2번 오셨네요. 제가 이거 하나 드릴까요? 그래서 문학회 저 운영하는 데 쓰세요. 저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요게 감성이 더한 것인가 하는 걸 봤습니다. 나이 들어보니 이렇더라. 늙고 나서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알아? 주름? 아니야, 돈. 그거 좋지. 근데 그거 아니더라. 내가 진짜 억울한 건 나는 언제 한번 놀아보나 그 생각만 하다가 이제 좀 즐겨볼까 했더니 옌병 다 늙어버렸네. 이렇게 나는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자주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이더라고. 젊은 놈들 말 맨키로 타이밍인 것이여. 인생 너무 아끼고 살지 마라. 아낀다고 남는 거 없다. 꽃놀이도 꼬박꼬박 댕기고 이제 보니까 웃음은 미루면 돈처럼 쌓이는 게 아니더라. 그냥 사라지더라.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보련다. 80년을 살아보니 결국 남는 건 하나더군. 500만 원짜리 시계를 차든 5만 원짜리를 차든 시간은 똑같이 흐르더군. 하지만 누구와 함께 보내느냐에 따라 그 시간이 달라지더군. 50만 원짜리 위스키든 5천 원짜리 소주든 취하는 건 같지. 100평짜리 저택에서 살든 단칸방에서 살든 눈 감으면 같은 어둠이야. 하지만 눈 떴을 때 곁에 반겨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크더군. 결국 어디 있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있었느냐가 중요하더군. 이봐, 자네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좀 더 내주게. 그게 결국 자네가 가져갈 유일한 것이니까. 곁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 시간. 곁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볼까요? 어떻게 곁에? 어떻게 인사 좀 하세요. 자, 그저 바라만 볼 수 있도록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음악도 있고 다음에 시도 하고 그렇게 쭉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안수를 하는데요. 여기 GPT에 얘기했듯이 나이가 좀 들으신 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금방 제가 대추 하나리라는 장석주의 시가 있거든요. 거기서 인생을 어떻게 지내고 세상하고 어떻게 통했는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석주의 그냥 느끼시기만 하면 됩니다. 대추 하나 장석주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게 혼자서 둥거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소리 내리는 벽화, 저 안에 땡볕 보라,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이 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대추야 통하였구나 이렇게 하는데 제가 멋있게 읽으려고 하는데 이게 아주 잘 안 되네요. 멋있어요. 여기 가까이 보니까 정말 신앙송을 정말 이렇게 즐겨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번 부탁해도 될까요? 네. 한번 대장님 한번 예. 지금 인생을 이렇게 쭉 했잖아요. 그것도 도종환 씨의 뭐 3시에서 5시 그걸 하셔도 좋고 뭐 다른 거 하셔도 좋고 제가 즉석에서 이렇게 부탁드려도 괜찮은 거 나오셔서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저는 박경숙입니다. 네, 신앙송가 박경숙입니다. 네. 3시에서 5시 사이 도종환 몇 쪽인지 6쪽입니다. 산벚나무 잎 한 쪽이 고추 잠자리보다 더 빨갛게 물들고 있다. 지금 우주의 계절은 가을을 지나가고 있고 내 인생의 시간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와 있다. 내 생애 12시에서 1시 사이는 치열하였으나 그 뒤편은 벌레 먹은 자국이 많았다. 이미 나는 중심의 시간에서 멀어져 있지만 어두워지기 전까지 아직 몇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 고맙고 해가 다 저물기 전 구름을 물들이는 찬란한 노을과 황홀을 한 번은 허락하시리라는 생각만으로도 기쁘다. 머지않아 겨울이 올 것이다. 그때는 지구 북쪽 끝에 얼음이 녹아 가까운 바닷가 마을까지 얼음 조각을 흘려보내는 날이 오리라 한다. 그때도 숲은 내 저문 육신과 그림자를 내치지 않을 것을 믿는다. 지난 봄과 여름 내가 굴참나무와 다람쥐와 아이들과 제비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보낸 시간이 얼마나 험했는지 꽃과 나무들이 알고 있으므로 대지가 고요한 손을 들어 증거해 줄 것이다. 아직도 내게는 몇 시간이 남아있다. 지금은
3시에서 5시 사이. 감사합니다. 역시 대단하시네요. 저는 굉장히 거친데 역시 이분은 전국 시낭송에서 왕중왕 대상 중에서도 또 그분들을 한 왕중왕전에서 또 대상을 받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많은데요. 간단히 이 정도로 혹시 기회가 되면 제 사사 받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재에 또 다시 한번 강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7쪽을 한번 볼까요?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음악, 영상, 명시, 명화 이런 것을 제가 그때마다 어떤 땐 시, 어떤 땐 영상, 어떤 땐 시, 어떤 때는 명화 이런 형식으로 쭉 하고 이것은 쭉 한번 다른 데서 해보니까 한 4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쭉 오늘은 90분 정도 그러니까 벌써 한 30분이 지났네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어져 간다 하는 거. 노래 한번 듣겠습니다. 영원한 사랑 노래 한번 듣겠습니다. 그냥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에는 어머니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한쪽 눈이 없다. 나는 그런 어머니가 싫었다. 항상 다른 사람들 웃음거리가 되어왔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시장에서 조그마한 노점상을 하셨다. 나물 같은 것들을 닥치는 대로 괴답하셨다. 나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조차도 정말 창피했다. 내가 초등학교 시절 어느 운동회 날이었다. 그날따라 엄마가 학교에 오셨다. 나는 창피해서 몸둘 바를 몰라 뛰쳐나왔다. 다음날 학교에 갔을 때 애들이 제 엄마는 눈도 없는 병신이래요 라며 놀려냈다. 나는 놀릴거리가 되던 엄마가 차라리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했다. 엄마 왜 한쪽 눈이 없어? 진짜 창피해 죽겠어. 하지만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엄마께 미안했지만 하고 싶은 말을 내뱉고 나니 조금은 속이 후련해졌다. 엄마는 내게 그렇게 말해도 혼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지 마음 상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했다. 그날 밤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더니 어머니가 울고 계셨다. 나는 엄마가 우는 모습을 아무렇지 않은 듯 내면했지만 낮에 쏘아붙인 말 때문에 조금 미안해졌다. 하지만 한쪽 눈으로 눈물을 흘리며 우는 엄마의 모습은 정말 싫었다. 나는 이 다음에 커서 꼭 성공하리라 다짐했다. 가난한 환경이 싫고 한쪽 눈이 없는 엄마도 싫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고 열악한 내 환경이 싫어서 악착같이 공부를 했다. 그 후 엄마를 떠나서 서울로 올라와 더 공부하여 당당히 서울대 합격하였다.
세월이 흘러서 나는 결혼도 하고 집과 아이도 생겼다. 나, 아내, 그리고 아이 셋이서 단란하고 행복하다. 가정을 꾸리고 엄마의 존재를 잊어버린 좋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아줌마가 집에 찾아왔다. 누구세요? 그건 우리 엄마였다. 한쪽 눈이 없는 채로 흉하게 서 있는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했었다. 그래서 순간 모르는 사람이라고 외면해버렸다. 그때 아이가 무섭다며 울었다. 나는 누가 남의 집에 와서 애를 올리냐며 되레 화를 냈다. 얼마 후 나는 출장 간다는 핑계로 동창회 가려고 고향에 내려갔다. 동창회가 끝나고 궁금한 마음에 어머니 집에 들렸다. 그런데 엄마가 쓰러져 계셨다. 쓰러진 엄마의 모습에도 나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 곁에는 편지가 떨어져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 보아라. 엄마는 이제 살 만큼 산 것 같구나. 이제는 서울 안 갈게. 그래도 내가 가끔 내려와 주면 안 되겠니? 엄마는 아들이 너무 보고 싶구나. 엄마는 내가 동창회를 하러 올 거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다. 하지만 학교에 찾아가지 않기로 했어. 너를 생각해서. 그리고 한쪽 눈이 없어서 정말로 너에겐 미안한 마음뿐이다. 넌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한쪽 눈을 잃었단다. 어미는 한쪽 눈을 잃어버린 너를 그냥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내 눈을 주었단다. 그 눈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때가 너무 기특했단다. 난 너를 한 번도 미워한 적 없구나. 네가 가끔 엄마한테 짜증을 낸 건 맘 편히 기댈 수 있어 그런 거라 생각했다. 아들아, 내 아들아, 어미가 먼저 갔다고 울면 안 돼. 절대로 울지 마. 사랑한다, 내 아들. 갑자기 알 수 없는 고통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눈물이 솟구쳤다. 엄마, 사랑하는 우리 엄마, 왜 그동안 말해주지 않았어? 사랑한다는 말도 못해드리고 좋은 것도 대답하지 못하고 잘 입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그리고 감사합니다. 엄마가 병신이 아니라 제 마음이 병신한 걸 이제한 이 못난 놈을 부디 용서하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어머니에 대해서 한번 생각나. 아버지도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번 생략하고 이경 목사님 역시 감성적인 상당히 뭐네요. 참 눈물까지 이렇게 흘리시는데 제가 요 책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 주관하시느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얼굴 막 그냥 상이 드시네요. 다음 영상 다음에는 또 하나 시를 보겠습니다. 운병란의 희망가라는 시인데요. 한번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인데요. 희망가 문병란.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절망 속에서도 삶에 끈기는 희망을 찾고 사막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 눈 덮인 겨울의 밭고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뽑고 마늘은 빙점에서도 그 매운맛 향기를 지닌다.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
고통은 행복의 스승.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검은 날이 서지 않는다. 꿈꾸는 자여, 어둠 속에서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긴 고행길 멈추지 말라. 인생 항로, 파도는 높고 폭풍우 몰아쳐 배는 흔들려도 한 곱이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백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금이 간 항아리에서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금이 간 항아리. 어떤 사람이 양 어깨에 지게를 지고 물을 날랐다.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하나씩의 항아리가 있었다. 그런데 왼쪽 항아리는 금이 간 항아리였다. 물을 가득 채워서 출발했지만 집에 오면 왼쪽 항아리의 물은 반쯤 비어 있었다. 금이 갔기 때문이다. 반면에 오른쪽 항아리는 가득 찬 모습 그대로였다. 왼쪽 항아리는 주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주인에게 요청했다. 주인님, 나 때문에 항상 일을 2번씩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금이 간 나 같은 항아리는 버리고 새 것으로 쓰세요. 그때 주인이 금이 간 항아리에게 말했다. 나도 내가 금이 간 항아리라는 것을 알고 있단다. 내가 금이 간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바꾸지 않는단다. 우리가 지나온 길 양쪽을 바라보아라. 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오른쪽 길에는 아무 생명도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이지만 왼쪽에는 아름다운 꽃과 풀이 무성하게 자르지 않니? 너는 금이 같지만 너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니? 다음에는 노사연이 부른 바람이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죠. 조금 모여서 보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노래만 틀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이제 한 40분 지났거든요. 이 허리도 안 좋고 또 그래서 박노승 교수님 한번 퍼포먼스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전부 다 한번 같이 하셔도 되고요. 이 계속 앉아 있으시면요 허리가 안 좋아요. 전부 한번 일어서셔서 또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누가 제일 잘하시거든요.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1분만 더. 나 추는 거야?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무릎 머리 어깨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입고 입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무릎 머리 어깨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입고 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상생활하면서 삼소가 하면은 부인은 남편에게, 남편은 부인에게 기원받는답니다. 삼소가 뭔지 아시죠? 무조건 이야기할 때 옳소, 두 번째 맞소, 세 번째 그렇소. 그런데 저는 하나 더 포함해서요 사소를 하려고 합니다. 사소가 뭔가 한번 영상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은 잘 모르나 보다
사소가 뭐라고 했죠? 고맙소, 맞소, 그렇소, 옳소. 오늘 꼭 부부지간에 사랑함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당히 자신감이 없는데요. 자신감에 대한 홀랜드 오피스라는 그 영화 한 대목을 보겠습니다. Okay, here we go. Ready? 1, 2, 3, 4. Okay, let's do it again. And this time not so much lip on the mouthpiece. Okay. 1, 2, 3, 4. All right, no, don't do that. Let me ask you a question. What? When you look in the mirror, what do you like best about yourself? My hair? Why? My father always says that it reminds him of a sunset. Play the sunset. Close your eyes. 1, 2, 3, 4. Don't stop playing.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나이 들수록 자신감이 자꾸 떨어지는데 이 영화에서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잘했던 거, 이 영화에서도 그러잖아. 선셋, 노을진 거를 전부 생각하면서 내 머리가 금발인 것을 아빠가 가장 좋아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그런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박홍 작가님, 여기 아주 노트 필기도 하시면서 아까 AI가 한 거 그대로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나이 들에 따라서 지금 송창식하고 이선희가, 송창식은 실제 무대에서 노래하나요? 네. 화면에서 영상에서 하고 이선희는 무대에서 실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계속 보겠습니다. 실제 나이 들에 따라서 아까도 자신감 가지시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뒤에서 송창식처럼 뒤에서 이렇게 관조하고 쳐다보는 그런 뭐라고 하나요? 능력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실제 자신감을 가지고 실제 이선희 무대에 있는 것은 다음에 의자를 비워주는 그런 것을 감성적인 세대와의 그런
교감이 있었으면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이제 끝날 무렵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예술적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윤복의 미인도라는 건데요. 조선시대. 예쁜가요? 그냥 느끼기만 하시면 됩니다. 박수근의 빨래터라는 이게 경매에 45억 했답니다. 조선시대도 아니죠. 6.25 이후니까 그때 여인들의 생활상이라고. 다음에 수련 모네의 그림 아주 평화로운 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런 우선 별이 빛나는 밤에 우리나라 그동안 뭐 한밤에 뭐 여기에서 땄다고 그러죠. 요 그림은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이게 무슨 외설이 아니라 이 사람이 독립운동하면서 감옥에 투옥됐는데 뭐 내일 모레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자기 딸이 면회를 간 거예요. 근데 꽉 마른 그런 아버지를 보고 마침 자기가 육아 중에 있는 아버지에게 젖을 물린 그런 이게 어떤 사람은 트웨리토르크의 독립투쟁사에서 그 박물관에 아주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림으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대 로마 시대 때 이야기다 해서 그런 부녀간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감성이라는 것은 실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터널링 효과로 요것이 아주 그거를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요것은 터널링 효과라고 해서 장벽 투과 효과에서 부하된 전압이 높고 조건이 맞으면 실제 떨어져 있어도 전자가 튀겨 나온답니다. 휴대폰을 머리맡에 이렇게 자거나 하면 안 좋다야지 그러잖아요. 그것은 다음에 요건 뭐 ET에 나온 그런 미켈란젤로가 그린 거라서 미켈란젤로의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어떤 친구가 너 왜 이렇게 4년 동안 벽화만 그렇게 그리고 있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내가 괴롭히면 나는 안다네 해서 자기 타인으로부터 인정, 격려, 내적 동기를 한 그런 그림.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진실된 인간관계 또는 성실한 실행력 그런 것을 나름대로 물론 이거에 명화기 때문에 더 큰 많은 것이 있겠죠. 감성적인 동행 한번 보겠습니다. 감성은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겠죠. 그냥 느껴서 삶이다. 그냥 느끼기만 해서. 여기까지만 듣고요. 다음에 이게 고양이인가요? 고양이를 마음을 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목덜미를. 토끼는 귀를 잡아요. 소는 콧줄에 콧비를 해요. 사람은 맞아요. 심장, 마음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말이나 힘을 사용하지 말고 마음을 나눠야 된다. 바로 논리적인 것보다 감성이다. 그만큼 감성이 중요하다. 아무리 설명해야 소용없다. 그냥 느끼기만 한다. 오늘 화면 하나하나에서 그냥 뭔가를 느꼈으면은 오늘 되는 겁니다.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등에 짐이 없다면 빨리 한번 돌려볼게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정호승의 내 등에 짐.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를 내 등의 짐은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고 장수하는 결국은 그래서 음악 또는 시, 영상, 영화 이런 걸 보고 뭔가를 느껴서 마음의 치유가 되고 다음에 안정이 되고 평화가 오고 그래서 결국은 건강에 도움이 되더라.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에 아까 논문 이렇게 했잖아요. 그 논문을 쭉 쓰면서 그런 상관관계가 상당히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프지 않고 장수하는 비결을 한번 그런 7가지 비결 나는 몇 가지나 실천하고 있는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밝은 마음으로 살라. 마음이 밝아지면 몸에 병이 발붙이지 못한다. 병을 두려워 말라.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죽는다. 불평을 하지 말라. 불평을 가장 좋아하는 것은 저승사자이다.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여라. 손발이 건강해지면 온몸이 건강해진다. 열심히 웃어라. 웃다 보면 즐겁고 즐거우면 활력이 넘친다. 열받지 말라. 열을 잘 받는 사람이 쉽게 간다. 음식을 적게 먹어라. 소식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 일을 즐겁게 하라. 즐겁게 일하면 인생이 천국이 된다. 오래 살려면 담배를 끊어라. 담배처럼 백해무익한 것도 드물다. 헬스클럽에 갈 필요가 없다. 맨손 체조가 헬스클럽이다. 마음을 안정시켜라. 충격처럼 위험한 것도 없다. 호기심을 가져라. 호기심은 젊음을 만든다. 끊임없이 머리를 써라. 머리를 쓰면 치매가 예방된다. 술은 보약이다. 그러나 적당히 먹어라. 신앙을 가져라. 자신을 가다듬는 데 도움이 된다. 마음을 느긋하게 먹어라. 성질 급한 사람이 먼저 간다. 부부 사랑에 힘써라. 사랑의 열도가 높아지면 20년 더 산다. 고민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고민하지 말라. 고민은 생명을 좀먹는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미움은 자신의 피를 탁하게 하여 없던 병도 끌어들인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밤늦게까지 자지 않으면 노화가 빨리 온다. 아침에 일어나 생수를 3잔 마셔라. 좋은 물은 인삼 녹용보다 더 좋은 보약이다. 틈이 있으면 흙을 밟아라. 자연처럼 위대한 의사도 없다. 잠을 잘 자라. 잘 자는 사람이 건강하다. 무리를 하지 말라. 무리를 하면 무리가 생긴다. 의사 친구를 사귀어라. 의사는 내 생명을 지켜주는 파수꾼이다. 음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라.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괴로워 말라. 괴로움이 피를 말린다. 수양되는 글을 읽고 또 읽어라. 수양된 만큼 장수한다. 봉사하는 데 앞장서라. 봉사하는 마음이 축복이다. 매일 밝고 힘찬 노래를 한 곡씩 불러라. 살아있는 기가 온몸에 생겨난다. 맑은 공기를 마셔라. 숨을 잘 쉬어야 장수한다. 고독은 병을 만든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화내지 말고 이해하라. 이해하는 사람에게 생명 에너지가 생성된다. 편식하지 말라. 편식은 단명의 원인이다. 그날 있었던 좋은 일만 기록하라. 넘치는 의욕이 장수를 보증한다. 할 일이 없어도 움직여라. 좋은 차도 오래 세워놓으면 폐차가 된다. 좋은 취미를 길러라. 즐거움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준다. 희망을 가져라. 희망대로 이루어진다. 자, 여기까지 내용은 전부였고요. 마무리 5분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원장님께서나 저기 이혜경 박사님 이렇게 보시고 참 강의 태도가 정말 좋다 하는 분 지금부터 상을 드릴 거예요. 한번 드리시죠. 네, 한번 또 원장님 누구 주시면 제가 다음 마지막 정리하는 동안에 메모하시면 수고하시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지금 1시간 7분 지났네요. 예술적 감성의 품성과 같이 잘난 사람들은 잘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멋진 사람보다 다정한 사람을, 똑똑한 사람보다 친절한, 훌륭한 사람보다 이렇게 자동으로 읽던 데는 또 처음이네요. 역시 수준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대단한 사람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보다 모든 걸 다 갖춰 부담을 주는 사람보다 조금 부족해도 그래서 아프지 않고 장수하는 비결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대전 동구문화원 인문학 포럼 수강하는 분들께 드리는 강의 에필로그.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꽃은 피어도 소리가 없고 새는 울어도 눈물이 없으며 강에는 불타도 연기가 없더라. 꽃이 좋아서 꺾었더니 가시가 있고 새가 좋아서 사귀었더니 이별이 있으며 강의가 좋아서 열강했더니 반성만 있더라. 나 유능한 시인이라면 선생님께 한 편의 시를 드리겠고, 나 목동이라는 선생님께 한 잔의 우유를 드리겠지만, 저 가진 것 없는 부족한 강사에게 선생님께 드릴 것은 오로지 강의 교제와 열정 그리고 감성의 여운과 향기뿐입니다. 이 강의 말씀이 선생님들의 일상생활에 나비되어 찾아가시길 바라며, 생활 현장에서 의사소통과 예술적 감성으로 의료와 행복 그리고 건강에 정말 뜻있는 계기가 되도록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은요, 오늘 이 강의 자료나 또는 이런 거를 혹시 다른 데 강의하니까 그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 카페에서 이렇게 하면은 제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분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질문은 없었지만 말씀 중에 열강을 했더니 반성을 해라 이런 글귀가 마음에 들어서 오늘 몇 분 반성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강의를 잘 들었다고 또 상까지 받으신 박봉준님 와서 강의 들은 소감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봉준입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강의인가 했더니 시가 나오고 문학이고, 문학인가 했더니 음악이 나오고, 음악인가 했더니 영화가 나오고, 영화인가 했더니 또 신앙송도 나오고, 종합예술 뮤지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또 강의 들으면서 여러 가지 느꼈지만 그 중에 하나 이 깨진 장독대기가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제 친한 분 중에 하나가 제가 큰 일은 잘하는데 디테일에 약하다고 맨날 혼내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이유경 우리 요새 시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 이유경 시인을 모시겠습니다. 글쎄, 제가 혼냈겠다고 혼날 사람 같이 보여요? 아니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제가 인문학 프로 여러 번 들어봤는데 한 줄로 얘기하면 강의인가 했더니 오락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그 인문학 프로 이렇게 들어보면은 좋은 내용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러면 막 졸리고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는데 하여튼 오늘 이 강의는 하여튼 아무튼 즐거워서 우리 생명이 한 몇 시간은 연장된 것 같습니다. 이거로 제 강연을 다음은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오늘 안무도 해주시고 우리 박노성 교수 한번 모셔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 3년째는 인문학 강의 중에서 문화, 시, 낭송까지 해가지고 우리에게 오늘 한 1시간 동안 행복을 주신 황교안 박사님 감사드리고, 우리 인생은 하우투입니다. 어떻게 사느냐를 조금이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국장까지는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걸 접하면서 긍정적 이런 마음을 있더라도 또 지나고 나면 기억을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지만 다음에 또 기억을 받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먼저 여는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좋은 사람한테 들어가고 싶은데 그분 가슴이 꽉 닫혀 있어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럼 제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요. 또 한 가지는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보다 타인에게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고요. 또 하나는 우리 나이를 먹다 보니까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뭐 자식들 뭐 이런 거에서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자식한테 절대 돈 주면 안 됩니다. 왜? 내가 100살 살으니까 좀 다 주면 굶어 죽고 반절 주면 쫄려 죽습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돈 주면 안 되니까 아까 운동원이라고 했죠. 운동. 그래서 재산은 못 물려줘도 내가 건강을 해서 어떻게 하냐, 병원 같은 데 안 다녀서 자식한테 부담 안 주는 것도 돈 주는 거 이상으로 행복한 거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건강과 외로움과 하나는 또 뭐라 그랬죠? 약간의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 유지하시면서 오늘 내 가슴에 와닿게 강해진 황교안 박사님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모두에 이시영 박사가 신노년이 온다, 신중년이 온다 하면서 80세 이상 지금 200만 정도 되는데 긴 시간을 어떻게 좀 건강하게 사느냐. 장수가 축복일 수 있습니다만 거꾸로 장수가 굉장한 그 재난일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요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게 오래만 살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노년에 이제 건강, 돈, 그리고 외로움이 3대 데스밸리인데 그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는 오늘 신앙송이나 음악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시사점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교안 박사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지막 마무리 대신 이혜경 회장님의 마지막 감상과 마지막 멘트 마무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35회 이상 특강을 했는데요. 그동안 많은 또 보람이 있었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뵐 것을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은 사진 반드시 좀 찍어주세요. 네, 다 앞으로 빠지지 마시고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이번에는 하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면 하트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하트. 고생하셨습니다.